다시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사연 하나가 있길래 제가 좀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카라디오가 지어질 때부터 지켜온 합정동 주인입니다. 오. 네, 저는 여기에서 1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요. 처음엔 뭐가 지어질지 궁금해서 기웃거리던 제가 어느새 단골이 되었습니다. 집에 모카라디오 부채가 무려 4개 정도 쌓여가는데 이 정도면 단골이 맞나요? 맞나요, 박가수님? 네. 인정. 인정, 네. 인정. 네, 벌써 가족,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아끼는 교회 동생과 함께 왔는데 열심히 사연을 적는 모습이 귀여워서 저도 처음으로 사연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맛있고 즐거운 모카라디오 합정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담임리 발전소가 더욱 밝아졌어요. 그리울 거예요, 모카라디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모카라디오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모카라디오 이렇게 사실- 평소에 이렇게 커피 많이 드시나요? 저는 자주 먹는 편인데요. 네. 사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맞아요. 옛날 추억을 좀 고씹어 보자면 우리 엄마, 할머니가 냉커피 좀 갖고 와라. 이럴 때마다 메시 모카 골드를 타가지고 가지고 갔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 맥심 이 모카 골드 이게 맥심 커피가 사실은 우리의 어떻게 뭐랄까 추억? 그쵸. 네, 맞아요. 뭔가- 향수를 약간 자극하는 맞아요. 그런 게 이게 있어요. 단지 맛이 있는 게 아니라 감성까지 같이 건드리는 어떤 음료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 팁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상사분께서 커피 좀 타라라고 했을 때 페트병 기준으로 차가운 얼음물에 그리고 그 메시 모카 커피를 네. 7개, 어. 7봉지 넣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또 군대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꿀팁을 주셨습니다.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네. 저도 모르는 내용인데. 워낙 뭐 전 국민이 좋아하는 커피다 보니까 이런 네. 맛있는 꿀팁도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3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간식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많은 다이어터 분들, 뭐 일반인 분들도 그 간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하루에 세끼 식사만 하고 간식은 되도록 먹지 말아라. 음. 간식만 안 먹어도 우리의 살은 금방 빠지고 군살은 뺄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간식에 대한 유혹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뭐 옛날에는 엄마가 밥 먹고 나서 과일 깎아주고, 뭐 떡을 주고, 약과를 주고,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밥 먹고 나서 무조건 카페,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이런 디저트 문화, 간식 문화가 점차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이제 우리가 또 바쁜 현대인이잖아요. 그쵸. 네, 너무 그래서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가수님도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지금 네, 오늘 오셔가지고. 한 끼도 잘 안 먹어가지고 네.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간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신이 허락한 간식이 있거든요. 간식의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신이 허락했다. 네, 유일하게 신이 우리 바쁜 가여운 현대인들을 위해서 신이 허락한 간식이 있는데 오, 그건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네. 이 견과류는 원래는 지방이 높은 음식이라 해서 많이 꺼렸으나 최근에는 굉장히 건강한 간식으로 견과류가 다이어트 효과에 굉장히 좋다라는 걸로 알려져서 신이 허락한 간식으로까지 불러지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이 견과류가 다이어트 효과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똑똑하게 견과류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윤식단 신이 허락한 유일한 다이어트 간식 견과류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씨. 근데 박가순이님, 네. 견과류가 뭐예요, 솔직히? 견과류 딱딱한 거. 딱딱한 약간 거. 그 딱딱한 껍질에 있는 알맹이? 그러면은 우리 말하는 뭐 건포도라든지 이런 건- 거는 앞에 또 이것도 똑같이 건 아니에요? 딱딱한데. 잘 모르겠어요. 견과류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 견과류는 딱딱한 껍질 속에 씨 하나만 들어가 있는 나무 열매의 부류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과피와 깍정이에 쌓여 있는 나무 열매로 겉껍질이 너무 딱딱해서 껍질채로 먹을 수는 없고요. 껍질을 깨고 나면 얇은 속껍질이 나오는데 이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다른 점이네요. 네. 안에 또 껍질이 하나 더 있는 것이. 그렇죠. 또 예. 가끔 아까 레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건포도
건 바나나도 견과류 통에 함께 있잖아요. 맞아요. 한 끼 들어 있어서 견과류라고 오해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건 과일이지 견과류가 아닙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이제 견과류와 다이어트의 관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다이어트 음식인지 아닌지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칼로리잖아요. 맞아, 칼로리가 높냐 낮냐.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봐도 칼로리 했는데 사실은 견과류는요 칼로리로 봤을 때는 열량이 높은 음식이에요. 정말요? 네, 자 100g당 땅콩은 597 칼로리고요. 아몬드는 598, 심지어는 호두는 694 칼로리라고 하거든요. 사실 호두가 기름이 좀 많은 견과류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이제 비교를 치킨이라 한다면요, 100g당 치킨은 고작 400 칼로리인데 견과류의 호두는 694니까 어머. 칼로리만 따졌을 때는 사실은 호두가 치킨보다 더 살찌는 음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겨지시나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치킨이라고 하면 다이어트 중에 가장 먹으면 안 되는 거,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킨보다 더 칼로리가 높은 게 견과류라고 맞아요.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걸까? 그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호두도 그렇고 아몬드도 그렇고 견과류는 기름이 좀 많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이 견과류는요 그냥 딱딱한 기름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자체가 지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견과류 다이어트로 간식으로, 그러니까 견과류를 다이어트 간식으로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낮은 탄수화물 함량입니다. 자, 낮은 탄수화물,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포인트잖아요. 그쵸. 사실 요즘에는 뭐 저탄고지 많이 하시죠. 이제는 뭐랄까 칼로리는 옛날 얘기가 됐고 이제 얼마나 혈당이 낮냐 아니면 탄수화물 함량이 낮냐 이런 GI 지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견과류는 그 지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간식과 비교를 했을 때 대단히 낮은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100g당 호두는 13.7g, 네. 아몬드는 21.7g, 땅콩은 21.5g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 그 탄수화물이 낮은 견과류를 식사와 함께 섭취를 하거나 견과류 단독으로 섭취를 이제 하면 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아까 말한 GI 지수, 혈당 지수로 하잖아요. 혈당 지수는 말 그대로 얘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혈당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 이 속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자주 먹는 간식으로 자주 먹는 빵이나 감자칩 이러면 90이나 60으로 해당되는데요. 이와 반면에 견과류는 아몬드는 고작 25, 피스타치오는 23, 땅콩 20으로요. 굉장히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진 좋은 간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뭐냐면요. 이 아까 말한 지방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지방도요 살을 찌게 하는 나쁜 지방이 있고 오히려 살을 빼주고 우리 몸을 건강에 하는 좋은 지방이 있는데,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 이 특히 흔히 말하는 오메가 3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게 있다 보니까 이 견과류 안에 들어있는 지방은요 체내의 염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또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높지만 이걸 먹게 되면 오히려 살을 빼주는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들 지방이라고 해서 몸에 안 좋아, 뚱뚱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몸에 좋은 지방도 있다. 근데 그 지방은 견과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견과류가 좋은 건 알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견과류를 어떻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데 사실 이제 견과류는 이제 거의 생으로 네. 많이 먹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기껏 요리에 쓰이는 것은 토핑 그 정도인데 저 궁금해,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건지. 그렇죠. 자, 견과류는 사실은요 생으로 먹든 볶음으로 먹든 이게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요. 네. 어떤 의견 차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견과류는요 다 한 번씩 볶아져 있어요. 로스팅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완전 생이 아니다. 네, 완전 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콩을 먹을 때나 아몬드를 먹을 때 굉장히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딱 아삭아삭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바삭한 식감. 네, 이건 한번 구워져 있기 때문에 그 견과류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볶은 견과류만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약간 베지테리언 쪽에서 의견에 따르면은 이렇게 한번 구워지고 수분이 날아간
이 음식 견과류는 이미 영양소가 상당수 많이 파괴되어 있다. 아, 손실이 된다. 손실이 된다. 자연 친화적인 음식이 아니라 이것도 이미 가공식품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대로 먹어야지. 왜 거기에 더 더하냐. 그쵸,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으로 먹으면은 그럼 좋냐 얘기하는데 생으로 먹게 되면은 또 소화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약간 생으로 먹었을 때 약간 풋내 같은 게 날 때가 있어요. 맛없어. 결정적으로 여러분 저는 진짜 생으로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네. 생 호두 먹어본 적 있거든요. 어, 맛없어요. 어. 네,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방금 말한 것처럼 약간 잡내도 풋내. 나고 또 풋내도 약간 나고 씁쓸함도 있어요. 약간 솔방울 먹는 느낌이라 솔방 먹어본 적 없지만 솔방울 먹는 느낌이라 할 정도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효능 차이는 사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게 좀 맛있어야 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 견과류 쪽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견과를 먹을 때 좀 주의사항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 사실은 이 생견과류냐 볶음 견과류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견과류를 어떻게 섭취하냐 주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견과류를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사실 좋을까요? 근데 보통 막 기사, 뭐 신문 아니면 뉴스에도 보듯이 하루 한 줌, 그러니까 음. 주먹 양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런 상품까지 있잖아요. 그냥 하루 견과. 하루 견과 하루 한 줌 이렇게 음. 있는데 이 하루 한 줌이란 게요. 미국 농무부 기준에 따르면요. 약 28g 정도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램을 하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쵸. 아 사실 그게 있어요. 맨날 그램으로 하니까 야, 감이 안 와. 우리가 무슨 저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수로 제가 다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자 하루에 권장사항은요. 호두는요 반개 기준일 때 한 12개 정도 그 다음에 아몬드는 한 개 기준일 때 24개 정도 그 다음에 피가는 한 개 기준으로 15개 그리고 땅콩은 한 20개 정도 먹으면은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사실 땅콩 진짜 계속 들어가죠. 그쵸 금방금방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먹는 양도 중요한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시간이 있어요? 네, 시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먹는 시간은 식전 또는 간식 시간 식전에 견과류를 먹으면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데 혈당 상승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제 그 아까 식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밥 먹기 전에 견과류를 먹으면 포만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또 다른 간식을 먹을 때 그런 거 덜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먼저 먹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견과류를 몇 개를 먹냐, 그 다음에 또 언제 먹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요 견과류 자체를요 어떻게 보관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되게 중요한 게 되게 많네요. 네, 견과류는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지방이 많잖아요. 지방 함량이 많다 보니까요 쉽게 산화가 된다고 해요. 아, 그리고 산화가 돼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밀봉하고 습도가 높지 않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면은 우리가 대용량으로 사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뭐 예를 들어 찬장 위에라든지 그렇죠. 식탁 위라든지. 보통 저는 전자레인지 위에다 많이 올려놓는데 예. 맞아요. 이렇게 좀 뜨거운 곳에 놔두고 실내 온도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이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밀봉을 하고 냉장고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사실은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엄연하게 이것도 식품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래된 견과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아, 왜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아몬드, 뭐 피칸, 뭐 요새 많잖아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수입산이에요. 아, 배 타고. 배 타고 브라질에서 오고 아하. 캘리포니아에서 오고 이렇게 뭐는데 기본적으로 13시간 정도 배를 타고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관되는 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따서 신선하게 오는 견과류가 아니라 상당 시간 동안 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배 안에 에어컨도 안 틀어질 텐데.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 오면서 조금 오래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게 뭐냐면 견과류는요 사자마자 바로 먹어서 해치워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사자마자. 네. 아하. 그래서
한꺼번에 대용량을 사는 게 싸긴 싼데요. 그쵸.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변질될 우려가 높고 이미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견과류가 갖고 있는 좋은 영양소를 많이 파괴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곰팡이에도 쓴다고 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견과류 자체는 이미 우리가 올 때부터 한두 달 정도 이미 오래된 견과류니까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적응량을 바로 복용하는 게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약 먹는 거 아프지 않고 네. 독 없이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사실 근데 견과류는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네. 뭐 아몬드, 호두, 아까 땅콩, 피칸, 그렇죠. 마카다미아 뭐 등등등이 있는데 좀 어느 게 좀 더 좋을지 또 어떤 것도 선호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 견과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먹는 아몬드와 호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아몬드는 기본적으로요 두뇌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뇌 아, 건강에. 정말요? 예. 왜냐하면 비타민 E, 칼륨, 인, 칼슘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그 하루에 아몬드 한 줌씩 섭취하게 되면요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위험을 확실히 줄여준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감기 환자라든지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요 이 아몬드를 먹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근데 아몬드를 볶으면 가래를 흡수해 버림으로 체외로 배출하는 데 방해가 된대요. 네. 그래서 볶지 말고 아몬드는 생 아몬드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다는 거. 생아몬드는 사실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호두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호두도 우리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생긴 것 자체가 뇌의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호불호가 좀 갈려요. 맛 자체가 떫은 맛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오메가 3가 가장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식물성 식품이어서 여러분의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그 같은 무게 소고기 보다도 10배나 많은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어서 치매 예방,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약간 독특한데 요새 좀 유행하는 마카다미아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마카다미아 먹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 먹어봤어요. 저는 마카다미아를 생으로도 먹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죠?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걸 이제 까면 약간 타원형의 아이보리 색깔? 약간 덩치가 좀 있는 그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자, 요게 이제 식감이 유명하고 이게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특히 이 올리브 오일에도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 건강이나 당뇨에도 굉장히 좋은 착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 산화성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마카다미아도 가끔씩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일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견과류는요. 이 물 건너온 배 타고 오는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견과류도 또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잣과 밤, 잣밤. 이 두 가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잣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 다이어트에 특히나 좋다고 말하는 잣이 있는데요. 바로 오일로 섭취를 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증가를 하고 식후 4시간 정도까지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봐보세요. 잣이 지금 말한 것처럼 식욕을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네. 잣같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잣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식품이라는 거. 네, 맞아요. 그다음에 밤은 있잖아요.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데요. 특히 밤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등 흔히 말하면 밥만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된다. 어머. 그러니까 밤 자체가 거의 한 끼 식사가 제공하는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다 주기 때문에요. 밤 자체가 충분히 완전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꼭 물 건너온 우리 땅콩, 마카다미아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되는 잣과 밤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견과류도요.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살찌냐? 글쎄 사실 견과류는 그렇게 많이 먹는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은데. 자, 근데 너무 먹으면 살이 쪄요. 그리고 자, 여러분 그 얘기했어요. 자, 음식은요. 살이 덜 찌는 음식이 있고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이 있을 뿐이지 살이 덜 찌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 하루 권장 개수 정도만 먹으면 되지 뭐 땅콩을 하루에 60개 먹는다. 자, 땅콩을 60개 먹었으면 살이 쪄야 되겠습니까? 안 쪄야 되겠습니까? 쪄야죠. 네.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먹었으니까. 이렇게 살이 찌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살찌는 게 뭐냐면요. 견과류 자체도 고열량이에요.
지방이 아까 말한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 지방도 엄연히 1g당 9칼로리를 내는 열량을 소모를 하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 견과류도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음식들은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를 먹었을 때는 함량이 미미해서 상관이 없지만 이것도 너무나 많은 개수를 먹게 되면 탄수화물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신이 내린 견과류 간식. 딴 거 먹지 마라. 아. 그거 간식으로 먹으면 제일 좋은 게 견과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소에 자주 견과류 드시나요? 전 사실 지금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견과류를 먹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네. 좀 딱딱해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즈케이크나 다른 간식을 먹기 전에는 그래도 양심상 견과류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입이 궁금하거나 식사 전후로 좀 뭔가 먹고 싶다 하면요, 다른 가공식품 간식보다는요 이렇게 우리 몸에도 좋고 살도 빠질 수 있게 한다는 견과류를 같이 섭취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